네, 저희 그러면 옴님과 드림 고전 그리스 문법 일곱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형용사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제1변화 명사의 남성 명사 유형도 배웠었죠. 그리고 이제 관사도 배웠고요. 그래서 관사랑 명사랑 형용사 위치 배치하는 거에 따라서 용법이 달라질 수 있다까지 배웠습니다. 저번 주에 좀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좀 연습 문제를 풀면서 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어, 오늘은 내용이 뭐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배운 것을 좀 응용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뭐 일단 새로운 것은 명령법을 배우긴 하는데 명령법은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고요. 오늘은 모음 축약 동사, 저번에 예를 들면 뽀이에오처럼 엡실론이 붙는, 그러니까 어간의 엡실론으로 끝나는 오메가 동사를 배웠었죠. 오늘은 두 개 비슷하게 아오와 오, 그래서 이제 알파와 오미크론이 붙는 모음 축약 동사 두 개를 배울 겁니다. 사실은 비슷한 원리로 작동하기 때문에 형태를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고, 뭐, 따로 문법적인 내용은 별게 없고요. 그리고 전치사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본 문장에서 전치사가 몇 번 나오기도 했는데, 이제 좀 전치사도 구체적으로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연습 문제 저번에 드렸던 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 명사 변화형 쓰는 거죠. 1번, 2번 한 두 개씩 가볼까요? 두 개씩 1번, 2번을 유진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해보겠습니다. 1번 폴리테스 시민의 데이티브 플루럴은 폴리타이스고요. 악센트는 첫 번째 이오타의 어큐트입니다. 두 네, 번째로, 아, 아, 네, 계속해 예, 주시죠. 네, 예. 두 번째로 디카스테스 재판관의 어쿠사티브 플루럴은 디카스타스이고 이 두 번째 아가 장음입니다. 그리고 악센트는 뭐죠? 그 두 번째 알파의 어큐트요. 네, 맞습니다. 폴리타이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카스테스는 디카스타스인데 큐트고요. 잘해주신 것처럼 장음입니다. 이 알파는 표시를 안 하긴 하지만 장음이란 거 알고 계시면은 좋습니다. 네, 이거는 뭐 형태 관련된 거니까 넘어갈까요? 다음 3번, 4번을 혹시 유지수님 가능하실까요? 예, 해보겠습니다. 네네. 네, 3번은 히피아이로 있습니다. 네, 혹시 악센트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 이오타에 어큐트 붙이는 걸로 네, 했는데, 좋습니다. 다음 4번은 어떻게 되죠? 이거는 네, 못 찾아가지고 하긴 했는데, 튀라나로 했습니다. 뒤로 나로 넣나요? 네, 같이 보도록 하죠. 자, 히피아스는 이제 잘 해주신 것처럼 이건 앞에 대문자이기 때문에 사람 이름이에요. 히피아스는 참고로. 그래서 플라톤의 히피아스라는 대화편이 있습니다. 히피아스 대 히피아스 소. 뭐 다른 사람인 게 아니고요. 그냥 히피아스라는 제목이 대화편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은 합니다. 네, 그래서 히피아스가 원래가 이렇게 생겼고요. 역격 단수로 바꾸면은 이제 사람 이름이라서 단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악센트는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이오타에 어큐트 찍으면 됩니다. 자, 티란노스 같은 경우에 혹격 단수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혹격 단수는 웬만하면 주격 형태랑 대부분 똑같아요. 대부분 똑같은데 몇 가지 이제 다른 애들 형태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오스로 끝나는 남성 명사 혹격 단수입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끝나냐면 튀, 란, 네 엡실론만 붙어요.
그냥 엡실론만 붙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미를 오스에서 엡실론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튀란네. 똑같이 악센트는 뭐 바뀔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 찍어주면 됩니다. 튀란 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5, 6번을 장지은님 부탁드릴게요. 네, 5번은 데스포톤, 음, 오메가의 고각센트 붙고요. 음, 그리고 6번은 글로타스, 똑같이 오메가의 고각센트 붙어요. 음. 뭐죠? 데스포톤이고 오메가의 고각센트. 맞습니다. 자, 이 속격 복수는, 그러니까 제1변화 명사의 속격 복수는 무조건 오메가 위에 서컴플렉스 고각센트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악센트가 어디 있든 간에 바뀌는 거기 때문에 데스보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로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앞에 지금 엡실론, 이오타, 로가 아니죠. 그래서 이게 글로타스로 가지 않고요. 글로테스로 가죠. 맞나? 글로테스. 네, 글로테스. 그래서 글로타, 글로테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글로테스 이렇게 가요. 글로타스가 아닙니다. 글로테스. 그리고 이게 사실은 단음이에요. 이 글로타의 마지막 알파가 단음인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여기 오메가의 고악센트가 오려면 이게 단음일 수밖에 없어요. 장음이 만약에 오면은 장음 알파면은 여기에 고악센트가 못 오거든요. 어큐트를 찍어야 되거든요. 규칙상.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도 마찬가지. 만약에 여기가 오메가에 서컴플렉스가 붙어버리면은 이 뒤에가 글로테스가 에따니까 장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고각센트가 못 와요. 왜 못 오냐? 왜 장음이 여기 있으면, 울티마에 장음이 있으면 페널트에 그 서컴플렉스가 못 오냐? 라는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악센트 일반 규칙이란 게 한 번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최대 허용이 1모라까지만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장음은 2모라로 치기 때문에 글로에서 이미 한 번 갔다가 올라갔다 내려와서 끝났고 근데 두 모라가 남죠. 에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 S가 장음이면은 여기가 어큐트로 바뀌어줘야지 그게 허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글로데스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뒤에가 울티메가 장음이 되면은 페널트에 있던 서컴플렉스는 어큐트로 바뀌어야만 돼요. 그래서 악센트가 자동으로 어큐트로 바뀌게 됩니다.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7, 8번 넘어갈까요? 7, 8번을 전민규님 혹시 가능하실까요? 7번은 포이에덴, 두 번째 에따에 어큐트 들어가고요. 8번은 나우다이에서 입실론의 고각센트 것 같습니다. 진론의 고가세트. 네, 맞습니다. 잘해주셨습니다. 자, 아까랑 똑같은 원리로 악센트가 바뀝니다. 이제 아까는 뒤에가 장음이 되면서 고악센트가 어큐트로 바뀐 거죠. 여기는 반대예요. 여기는 뒤에가 단음절로 바뀌어서 앞에 이중모음이나 장모음은 고각센트로 바뀌어준 거예요. 근데 I는 이중모음 아닌가요? 이중모음이면 장모음 아닌가요? 근데 끝에 있는 I랑 O이는 단음절로 친다. 는 거를 저희가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나우따이에서 이 따이는 단음절로 쳐요. 그래서 이 아우에 있는 어큐트를 고악센트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우따이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2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2번으로 정관사 또는 형용사 알맞은 형태를 쓰는 것인데 1번, 2번을
이번에는 신보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돈 디카이온 로곤입니다. 음, 네, 그다음에 정의로운 말. 그렇죠. 그다음에 이고 2번은 어떻게 되죠? 사격이고, 네네. 음, 이거는 투스 카이코스 데우스.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투스 어, 잠시만요. 카이코스 데우스. 데우. 까이가 아니죠? 까죠, 그냥 까. 네, 제가 글을 날렸었네요. 네. 네, 까꾸스 맞습니다. 네, 이제 악센트는 뭐 바꿔줄 건 없어요. 그래서 돈 디카이온이 되겠습니다. 디카이온. 이제 끝에가 그냥 단음절로 똑같기 때문에 악센트 안 바꿔주고 디카이온 하면 되고요. 잘해주신 것처럼 사격, 그러니까 대격, 어쿠사티브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로운 말을 정도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2번도 대격이죠. 대격인데 투스 테우스니까 복수예요. 대격 복수, 남성 대격 복수죠. 그래서 까꾸스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악센트 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울티마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울티마에 어큐트 찍으면 되거든요. 원래는 울티마에 어큐트지만 지금 구문 속에 문장 속에 있고 뒤에 단어가 오죠. 엔클리티가 아닌 단어가 오기 때문에 카쿠스 그랍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카쿠스. 제가 그래서 여기는 미리 바꿔놓은 거예요. 악센트를. 그랍으로. 그래서 똠디카이온 로곤 또스티크 카쿠스 테우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 3, 4번을 다시 돌아와서 유진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3번은 호이 네스니아이 호이 �륜 아갸토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4번은 여기 적어놨는데 악시아 디 악시아 디메스 비블리아 호다라고 했습니다. 3번부터 보죠. 호의, 그다음에 호의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 혹시 해석을 하셨나요? 해석이 어떻게 예. 될까요? 저는 지금의 그 젊은이들은 좋은 젊은이들이다라고 해석한 것 음, 같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 저번에 배웠던 이제 수식적 위치에 있는 표현들 있죠. 뭐 형용사를 붙일 수도 있고 전치사구를 붙일 수도 있고 부사를 붙일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관사, 명사, 관사, 수식어가 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호의, 내아이아이, 호의, 윈 하면은 지금의 젊은이들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호의, 윈, 네아니아이라고 해줘도 되고요. 네아니아이, 호의, 윈 해도 되고요. 그래서 뭐 가능성이 이제 그렇게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해준다라는 호의 그래서 정관사 똑같이 2번 써주면 됩니다. 호의 네아이 아이 호의 린. 그 다음에 이 아가토이는 그렇기 때문에 서술적 위치에 온 거예요. 이 호의 네아이 니아이 호의 린 바깥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사실은 AC 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이미 동사의 3인칭 복수 형태 AC인이 생략이 되어서 아가토이는 수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의 젊은이들은 훌륭하다, 선하다. 뭐 아가토스가 뭐 선한 거일 수도 있는데요. 좀 히라베 가치 체계에서 선한 거는 우리한테 선한 거랑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훌륭하고 뭐 잘하고 탁월하고 이런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남성 복수니까 서술어도 일치시켜줘서 주격 남성 복수 아가토이를 써줬죠.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다시 해볼까요? 악시아 해주셨죠? 예, 왜 악시아인가요? 어, 어디에 맞춰주셨나요? 잠시만요.
비블리아에 맞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 되죠? 저는 이 문장을 해석할 때 그 시인의 그 책들은 경외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블리아가 주어가 되는 거고요. 주격 중성 복수죠. 그래서 이게 주어라서 비블리아는 악시하다. 일단 이게 가장 큰 구조예요. 그래서 책들은 가치가 있다. 인데 제가 옆에 적어놓은 것처럼 이 가치가 있다라는 뜻의 악시오스 형용사는 뭐뭐 할 가치가 있다라고 할 때 그 뭐뭐 할이라는 보충되는 말을 속격으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띠매할 가치가 있는, 띠매의 가치가 있는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이 띠매라는 거는 존경, 뭐 경외, 숭배 이런 거죠. 그래서 경외할 만한 가치가 있다. 책들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정관사 두 개 서로 다른 거를 넣어야 된다라고 써놨는데 첫 번째 어떻게 넣으셨죠? 첫 번째는 남성 단수 주격인 호를 넣었고요. 음? 두 번째로 중성 복수 대격 따를 넣었습니다. 음. 자, 이 따는 그러면 뭐랑 호응하나요? 저는 그 비블리아랑 호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따가 여기 비블리아랑 호응하고요. 호는 어디랑 호응하죠? 저 딱히 호응하는 게 아니라 정관사로서 한정하는 의미의 그라고 생각했습니다. 어허. 그러면은 주어가 되는 건데. 그렇네요. 왜 그러지? 그러면은 호 다음에 누군가 뭐 없어도 없을 때도 있지만 보통 있고 명사가 나오고 주어가 돼야 돼요. 주격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 아까 벌써 주어가 나왔죠. 예. 비블리아. 그리고 얘는 중성 복수죠. 그래서 이미 따가 나왔죠. 아, 그러면은 얘가 이미 주어인데 따 비블리아가 주어인데 호 또 뭐가 나오려면은 못 나오는 건 아니에요. 주격이 못 나오는 건 아닌데, 나오려면은 동격이거나, 동격으로 설명해주는, 보충해주는 말이거나, 아니면은 서술어 해야 돼요. 뭐뭐는 뭐뭐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말이 아니죠. 왜냐면 비블리아는 악시야다라고 이미 서술어가 나와버렸으니까. 네. 이 뽀이에뚜의 격이 어떻게 되나요? 남성 단수 제네티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뽀이에뚜도 관사를 넣어주면 돼요. 아, 그러면 남성 단수 제네티브인 뚜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뚜를 여기다 써주면 안 돼요. 순서가 이상해요. 아, 그래서 딸을 여기다가 넣고 뚜를 뒤에다가 넣으면 저희 배웠던 것 중에서 명사, 관사, 수식어 위치가 되죠. 비블리아 따, 뚜, 보이에 뚜. 이 위치가 되죠. 그래서 이게 주어가 되는 겁니다. 이거 전체가 주어 역할을 하는 구가 되는 거예요. 명사 구. 그래서 아, 뚜, 보이에 뚜 이렇게 꾸며주는 거고요. 자, 그래서 비블리아 따, 뚜, 보이에 뚜. 저 여기 아센트는 잘못 썼고 이렇게 되겠죠. 오예 데스. 네. 그래서 악시아티메스 비블리아따 뚜 보이에뚜. 당연히 비블리아따 뚜 보이에뚜 부분은 다른 순서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따 뚜 보이에뚜 비블리아. 관사, 수식어, 명사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아까처럼 관사 두 번 써서 관사, 명사, 관사, 수식어 따 비블리아 따 뚜 보이에뚜 이렇게 해줘도 되고. 그리고 사실 속격 명사는 어차피 속격은 좀 독립적인 명사이기 때문에 서술어 위치에 있어도 수직적인 기능을 할 수는 있어요. 스타빌블리아 뚜 보이에 뚜로 해줘도 사실은 되긴 돼요. 하지만 그들의 감각에서는 어쨌든 수식적 위치에 있을 땐 그 명사, 관사 가운데에 넣어주는 게 좀 더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잘해주신 것처럼 이제 따 비블리아가 이렇게 있으면 비블리아 뒤에 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식어 뚜보이의 뚜를 이렇게 붙여준다. 그러면은 그 시인의 그 책들은 경외할 가치가 있다. 존경의, 존중의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혹시 이 문장 질문 있으실까요? 예, 이해를 잘 하셨다면 5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5번을 그러면 그 다음에 유지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는 숙제를 안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 뭐 천천히 해볼까요? 그냥 한번 읽어보면서 혹시 하실 수 있을까요? 그 모논이랑 아, 크린, 네. 자, 첫 번째로 동사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동사는 크리누스인입니다. 크리노가 뭐냐면 크리노 판단하다, 판단하다라는 뜻이 돼요. 뭐뭐라고 판단하다. 근데 뭐뭐라고 판단하다이기 때문에 뭐를 뭐라고 판단하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A를 B라고, A를 B로 또는 A가 B하다고 판단하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격을 두 개 받을 수 있습니다. 저번에 이제 배웠던 것 중에 목적어, 목적, 보어 이렇게 되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얘가 3인칭 복수 동사로 그들은 판단한다라는 뜻이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판단하다가 이제 보통 대격이랑 같이 다니니까 뭐뭐를 판단하다 이렇게 되니까 대격 명사 찾아볼까요? 대격 명사 어디 있을까요? 모논 아닌가요? 아, 모노는 일단 빼세요. 네. 모노는 그냥 부사라서 이게 아, 우모논 알라라고 하면은 아, 우모논 A 알라 B 하면은 A뿐 아니라 B도라는 그냥 구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모논 알라 제외하고 대격 명사 찾아볼까요? 근데 파르테논이, 아, 다른 친구들은 다 형용사라고 생각을 하고, 음, 그럼 파르테논이 대격 명사인가요? 그렇죠. 파르테논의 뜻은 뭐냐면 파르테논은 이제 파르테노스 그리고 파르테누 이렇게 바뀌니까 이변화 명사입니다. 근데 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텐이 붙은 거예요. 텐 악센트 잘못 썼네. 그라브로 바꿔요. 어, 네, 텐 파르테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처녀, 숙녀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소녀, 소녀도 되긴 돼요. 네, 파르테노스. 그래서 파르테노스 하면 처녀, 소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텐 파르테논이 잘 찾아주신 것처럼 대격 명사가 돼요. 그래서 그들은 판단한다. 처녀가 얘네 둘은 형용사죠. 그러니까 네. 뭐뭐일 뿐만 아니라 뭐뭐 하다고 판단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어, 칼로스는 아름답다라는 뜻이고요. 소포스는 지혜롭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형태를 쓰면 될까요? 이제 이 형용사들의 보어로, 둘 다 보어로 가면 좋을까요? 그렇죠. 텐 파르테논을 보충해주는 목적 보어가 돼야 되겠죠. 처녀가 아름답다고 판단할 뿐만 아니라 또 지혜롭기까지 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면은 텐 파르테논이랑 성수격 일치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 형용사가 텐 파르테논을 꾸밀 수 있으니까 텐 파르테논이 그러면 성수격이 어떻게 될까요? 여성, 복수, 음, 대격, 맞을까요? 복수? 단수인가요? 단수예요. 텐은 아, 이제 관사만 봐도 되는데 관사 아, 있으면 관사 보는 게 편해요. 이제 네. 여성 단수 대격이 텐입니다. 해, 테스, 테, 텐. 그다음에 이제 호격 똑같고 그다음에 복수는 이제 하이, 돈, 다이스, 그다음에 따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때는 단수입니다.
그럼 여성 단수 대격 형태를 찾아주면 되죠. 이 형용사의. 그러면 깔렌 그렇죠. 깔렌. 잘하셨습니다. 깔렌. 악센트는 뒤에 알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음, 얘도 쏙펜 아닌가? 소펜 그렇게 가야겠죠. 네. 자, 소펜. 아, 그리고 이제 알라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여기 한번 이렇게 콤마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라브가 아니라 그냥 오케이도 써주면 돼요. 문장이 한번 끊긴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템파르테논 우 모논 알렌 알라 소펜 크리누시 하면은 그들은 그 처녀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지혜롭기도 하다고 판단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정관사, 형용사 할 때 중요한 것은 이제 관사도 그렇고 형용사도 그렇고 무엇보다 성수격 일치, 이제 명사의 성수격과 일치시켜줘야만 수식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치, 위치가 이제 수식적인 위치에 있는 거냐, 서술어적인 위치에 있는 거냐 잘 보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볼까요? 조금 많습니다만 뭐 복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보죠. 그러면 1번, 2번 장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이 볼리타이 투스 노무스 메타 그노메스 소페스 크라푸신. 시민들이 현명한 판단으로 법을 제정한다. 판단으로 법을 제정한다. 네, 잘하셨습니다. 시민들은 호이폴리타이 주격이죠. 그다음에 투스 노무스가 목적어죠. 대격 복수입니다. 그래서 법률들을 그라포 동사는 원래는 쓰다 그리다라는 뜻이에요. 저번에도 나왔지만 근데 이제 그때는 뭐 판에 이제 써서 정말로 법을 그렇게 제정을 했기 때문에 그라포가 법률이라는 이 단어가 쓰일 때는 제정하다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을 제정한다라는 뜻이 되고 이 메타라는 전치사인데요. 오늘 배우는 전치사인데 오늘 메타는 안 배우지만 이 메타는 속격과 쓰일 때는 뭐뭐와 함께, 뭐뭐의 도움으로. 그래서 뭐 지금 잘 해주신 것처럼 현명한 판단으로, 뭐 수단처럼 거의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노메스 소페스가 지금 메타에 연결되는 속격 단수, 명사 구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노메가 이제 판단, 생각, 뭐 지식 이런 뜻이 되고요. 소포스가 아까 형용사로 지혜로운이었죠. 그래서 소페스라는 그노메스에 맞춰준 형태가 지금 된 겁니다. 그래서 현명한 판단과 함께 현명한 판단으로 법률들을 제정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 2번 가볼까요? 해 액톤 테온 모이라 델레. 운명은 신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 어허, 운명은 신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 조금 다른 뜻이 되는데요. 자, 제가 여기에 의도한 건 뭐냐면은 특히 이제 이 두 문장을 비교하게 했는데요. 이제 의도는 뭐냐면 해, 액톤, 테온, 모이라랑 해, 모이라, 액톤, 테온이랑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제 아까 해, 해, 모이라가 뭐죠? 운명이죠. 해, 모이라. 근데 이 안에 액톤, 테온이 들어가면은 신들로부터 나오는 이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신들로부터 나오는 운명은 델레, 명백하다. 그냥 이렇게 돼요. 자명하다, 분명하다. 그러니까 델레는 그냥 형용사예요. 뭐뭐라는 것이 분명하다를 붙이려면은 뒤에 뭐가 더 있어야 되고요. 그냥 여기에는 그게 없으니까 그냥 명백하다, 에비던트라는 뜻이 돼요. 이해되셨나요? 지금 그래서 액톤 테오는 해 모이라 사이에 있으니까 해 모이라가 가진 원래의 성질, 속성을 가리켜주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해 액톤 테온 모이라. 신들로부터 나온 운명은
명백하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 되냐? 이거는 액톤테온이 서술어 쪽에 붙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서술어랑 연결해서 생각해야 돼요. 델레랑 연결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운명은 신들로부터 명백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신들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뭐 또는 신들이 어떤 그 명백하게 하는 어떤 원인이나 기원 같은 게 되어서 명백하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 액톤테온이 해랑 모이라 사이에 들어가 있으면 모이라의 성격을 알려주는 게 되는 거고요. 이게 서술어 자리에 있으면 이거는 델레라는 서술어의 어떤 보충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사 쪽에 서술어 쪽에 가까운 그 설명이 붙는 거고요. 이거는 주어 쪽에 설명이 붙는 거. 이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수식어, 형용사뿐만이 아니라 형용사, 부사, 그리고 전치사 구, 뭐 이런 것들 다, 그리고 속격 명사 이런 것도 이게 관사, 명사 세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명사를 한정해주는 또는 이제 식별이라고 아이덴티피케이션 그 아이덴티파이 해주는 그 기능을 하고요. 서술어 위치에 있으면 서술어 쪽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서술어를 보충하는 어떤 설명이 되거나 그냥 서술어로 쓰이거나 할 수도 있죠. 그때는 뭐 이제 그냥 ST가 생략되는 그런 형태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신들로부터 명백하다라는 뜻이 되고 이거는 신들로부터의 운명은 명백하다라는 뜻입니다. 다르죠? 다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수식어구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아니에요. 신들로부터 비롯함이 분명하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운명이란 신들로부터 비롯함이 분명하다라는 식의 말이 돼버리면은 한국어도 그런데 절이 하나 더 있는 거잖아요. 신들에게서 비롯함이 하나의 문장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문장 레벨이 두 개가 돼요. 운명이란 어쩌고 저쩌고가 분명하다. 분명한 게 또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죠. 운명이란 신들에게서 비롯한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냥 델레를 보충해주는 말인 거예요. 그래, 운명은 분명해. 근데 왜 분명하냐면, 어떤 점에서 분명하냐면, 또는 어떤 방식으로 분명하냐면, 신들로부터 기원하는 방식으로 분명하다라는 뜻이에요. 신들에게서 비롯하다는 사실이 분명한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거랑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서술어에 붙여서 서술어를 한정해주는 말이고, 서술어를 구체화시켜주는 말이고, 그래서 또 하나의 문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액자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다른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없어도 그냥 말이 돼요. 운명은 명백하다. 운명은 명백하다. 이렇게만 해도 말이 되는데 거기에 액톤 태온을 서술어 자리에 붙여주면은 델레를 구체화시켜줘서 신들로부터 명백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신들로부터 명백하다라는 게 약간 잘 안 와닿으니까 지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리스어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표현입니다. 네, 다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은 넘어가 볼까요? 뭐 이 문장은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식적 위치와 서술적 위치라는 거를 잘 구분하고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3번, 4번을 이어서 전민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악시오에 가콘 보이 보네로이 나쁜 것은 사악하다 할 만하다?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자, 주어가 어디 있을까요? 주어가 뭘까요? 주어. 주어는 호이 보네로이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죠? 호이보네로이. 이게 뭔가 나쁜 것, 비겁한 것 이렇게.
자, 비겁한 것이려면은 것은 사물이니까 중성 복수 또는 중성 단수가 돼야 돼요. 음, 근데 호의죠. 호의면은 성이 어떻게 되죠? 남성이고, 그렇죠. 남성, 그럼 비겁자인가요? 그렇죠. 나쁜 자들, 무가치한 자들, 비겁한 자들 이런 뜻이 돼야 돼요. 비겁한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악시오이는 뭐죠? 일단 뭐죠라고 하면 이제 뭘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형용사죠. 형용사죠. 이걸 물어보는 네. 거예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문장을 어떻게 순서대로 읽는 건지를 같이 연습하는 건데 지금 제가 한 것처럼 문장을 읽을 때 앞에서부터 읽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짧으면은 그냥 바로 읽을 수는 있긴 한데 처음에 이제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냐면 한 문장씩 직독직해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제 영어는 그 훈련을 하죠. 사실 앞에서부터 이렇게 읽으면서 저희가 의미를 채우는 훈련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효과적일 수 있는 이유는 영어는 순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순대로 나왔을 때 여기에는 이런 게 온다. 여기에는 주어가 오고 여기에는 뭐가 오고 여기에는 동사가 오고 그 자리에 뭐가 오는지를 예측하게 해주니까 이 위치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어는 그걸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어순이 안 정해져 있으니까. 처음에 오는 게 동사일지, 형용사일지, 뭐 명사일지, 그러니까 주어일지, 동사일지, 수식어일지 전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서를 찾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래서 뭘 찾아야 되냐면 어순과 반대로 품사부터 찾아요, 보통은. 어떤 품사가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어떤 품사부터 찾아야 되는지의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동사를 찾아요. 동사를 찾아요. 자, 이 문장에 동사가 어디 있나요? 이손 생략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생략돼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는, 아, 생략돼 있구나. 그렇다면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가장 높은 가능성은 ST 동사겠죠. 그러니까 에이미 동사가 생략된 거고, 여기는 뭐 이제 복수 주어니까 AC인이 되는데, 아니면은 이제 다른 곳에서 앞에 나온 문장이나 에서 보충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생략됐다고 해서 다 ST인 건 아니에요. 앞에 나온 동사를 또 써주기 귀찮을 때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럴 때도 있기 때문에 생략됐다고 하면 그 두 가지 가능성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는 ST이 맞습니다. 뭐 여기는 문맥이 없기도 하고. 좋아요. ST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STD 나오면은 사실은 거기부터 저희가 문장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바가 생겨요. 뭐냐면은 ST 나왔으면은 가능한 문장 형식이 A는 B다. 저 사실은 A는 B다이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A가 있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A는 B다 하면은 A는 주어일 거고 B도 이제 주격 해당하는 주격으로 나오는 서술어야 돼요. 근데 서술어면은 명사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형용사가 오거나 아니면 뭐 전치사가 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로 찾아야 되는 건 이런 기대를 가져간 다음에 두 번째로 동사 다음에 찾으셔야 될 거는 주어입니다. 주어.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이제 문장의 축이니까. 근데 처음에 동사부터 찾으셔야 돼요. 동사 찾고 동사에서 생략돼 있으면은 이제 방금 같은 기대를 가질 수 있고 만약에 생략이 안 되어 있으면은 내가 동사에서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냐면 수를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라프신이 나왔으면은 내가 뭘 할 수 있냐면 아 복수 주어구나. 그러면은 주격 복수를 찾아야 되겠구나로 그 다음 생각이 옮겨갈 수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면 이제 호의 폴리타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여기는 뭐 동사가 없으니까 일단 그렇지만 주어를 찾으셔야 돼요. 단수 주격 또는 복수 주격 이런 식으로 찾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주어를 찾아야 되는데 두 번째로 주어를 찾을 때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대부분의 문장은 주어가 관사가 붙어요. 관사가. 물론 안 붙을 수 있어요. 그냥 정말 일반적인 얘기들만 해서 그냥 뭐 예를 들면 사람들은 착하다 이런 얘기 하고 싶으면 그냥 안트로포이, 에이신, 아가토이 이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사가 안 나올 수 있는데
대부분의 문장은 그 사람은, 그것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어에서는 만약에 A는 B다면은 A에 있는 주어는 꼭 관사를 붙여줘요. 아니, 꼭은 아니에요. 꼭은 아닌데 붙여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격 명사가 쫙 나왔을 때 주격 명사가 두 개인 거잖아요. A는 B다라고 하면은 그럼 어느 쪽이 주어일까를 보면은 관사가 붙은 쪽이 주어예요. 대부분. 안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안 그런 경우가 나오긴 하는데 대부분은 주어 쪽에 관사를 붙입니다. 그래서 호의, 호네로이가 지금 여기서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동사를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어떤 걸 찾아야 되는지 알았을 때 단수 주격 또는 복수 주격을 찾아야 된다는 걸 알았을 때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주격 관사를 찾는 거예요. 그 해당하는 복수 주격 관사 또는 단수 주격 관사. 관사가 만약에 없으면은 이제 관사가 없구나. 명사가 주어일 수 있겠구나. 아니면 주어가 생략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가능성까지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는 호의 보네로이가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관사를 쓴 그 형용사지만 이렇게 관사를 붙여서 명사화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비겁한 자들, 나쁜 자들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악시오이를 보는 겁니다. 악시오이를 보면은 이제 주격이니까. 악시오를 보면은 악시오스라는 어휘를 알고 있으면 편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악시오스는 속격과 같이 붙어서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뜻이 되나요? 비겁한 자들은 뭐뭐 할 가치가 있다.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라는 뜻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남은 걸 처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주격하고 주격을 가장 먼저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찾아야 되는 거는 대부분 대격. 왜냐면 목적어니까. 그리고 역격, 속격은 맨 나중에. 맨 나중에. 왜냐면은 문장 속에서 항상 주어나 목적어 같은 중심 기능이 아닐 때가 많기 때문에 속격과 역격은 부가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쫙 보고 내가 마치 방금 제가 이렇게 색칠하면서 했듯이 많이 읽으면은 내가 읽을 때 그냥 자동으로 문장에 색칠이 칠해져요. 동사부터 이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주격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역격, 속격 보게, 뭐 대격 보게 되고 역격, 속격 보게 되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순서가 생겨나거든요. 그 순서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비겁한 자들은 뭐뭐 할 가치가 있다라는 뜻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 카콘을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까요? 카콘은 성수격이 어떻게 되나요? 코는 남성 복수 속격입니다. 음. 또, 또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악시오스가 속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카콘은 남성만이 아니에요. 그쵸? 카코스, 안에 카케, 속격이기 때문에 카콘 다 되고 속격 복수인데 남성 속격 복수, 여성 속격 복수, 중성 속격 복수 다 네, 다 됩니다. 카콘이죠. 아예 형태가 똑같아요. 아예 똑같기 때문에 카콘을 보면은 일단 세 개 다 떠올라야 돼요. 남성 복수, 남성 복수 속격, 여성 복수 속격, 중성 복수 속격.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 이제 문맥에 따라서 가장 맞는 뜻을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성 복수면은 이거는 비겁한 자들은 뭐 불행한 사람들 가치가 있다? 어떠할 가치가 있다? 말이 잘 안 돼요, 사실은 이게. 여성 복수도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안 돼요. 이게 중성 복수로 해야지 말이 됩니다. 왜냐면 중성 복수로 카카라는 중성 복수, 카콘으로 중성 단수 써도 되고요. 어쨌든 중성을 쓰면은 불행이라는 뜻이 돼요. 그냥 나쁜 것, 사악한 것, 불행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불행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불행이 더 싸다는 말입니다. 방금 이제
써주셨던 거죠. 그래서 비겁한, 무가치한, 나쁜 사람들은 불행할 만하다. 불행할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원래는 카, 중성 복수, 주격이었다면 카일 텐데 지금 속격으로 써졌기 때문에 콘이 되는 거고요. 근데 콘이라는 형태만으로는 이게 어떤 성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해석을 하면서 어떤 성인지 가장 자연스러운 번역을 골라야 돼요. 네, 잘 되셨을까요? 항상 제가 저번에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맨날 하는 얘기죠. 앞에서부터 해석하지 마라. 그 다음에 스스로 적당히 때려 맞추지 마라. 두 개 맨날 얘기하고 있죠. 그 때려 맞추는 거를 생각보다 많이 하게 돼요. 그게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천천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저랑 같이 읽는 걸 연습하면서 하는 방식으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4번 가볼까요? 꼬이나 따돈 필론. 친구들의 것은 공통적이다. 네, 좋습니다. 잘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마찬가지로 동사를 찾아보세요. 동사가 없죠. 없으니까 에스틴이겠다. 이렇게 짐작하고 가는 겁니다. 에스틴이면은 가장 이제 반가운 구조가 뭐냐? 관사 붙은 주어 나오고 형용사 나오고 그리고 두 개가 이제 변화 규칙이 똑같고 그게 가장 반가운 구조인 거거든요. 헷갈리지 않으니까. 딱 이게 그 구조예요. 그러면 타랑 코이나가 딱 나왔으니까. 타면은 중성, 복수, 주격이구나. 그 다음에 코이나도 이제 코이노스라는 형용사의 중성, 복수, 주격 형태이기 때문에 타 어쩌구가 코이나다라는 건 사실은 금방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어려운 거는 타 다음에 톤 필론이 오는 거예요. 이제 혼란스러운 경우에는 타 다음에 명사가 없는데 톤 필론이 그냥 오네. 명사가 뭔가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리스어의 관사는 그냥 명사를 할 수 있어요. 그냥 뭐든 다 붙이면 되기 때문에 톤 필론을 그냥 타에 붙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친구들의 것은 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것은 공통이다. 니꺼 내게, 니께 내게 없다. 이런 뜻입니다. 니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톤필론, 타 톤필론. 이렇게 하면은 친구들의 것은 공통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음. 네, 뭐 그리스 속담이고요. 여러 번 나옵니다. 플라톤 대화편에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5번, 6번 신보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메가비블리온, 메가카콘. 커다란 책, 커다란 나쁨. 그렇죠. 사실은 에스틴이 생략된 거예요. 뭐 제가 심표를 찍어가지고 어, 그런 식으로 됐는데 뭐 사실은 에스틴이 이렇게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커다란 책은 커다란 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소는 지금 이것도 명사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메가스라는 형용사의 중성 단수, 주격 또는 대격 형태이기 때문에 메가도 형용사예요. 카콘도 형용사예요. 근데 형용사 붙어버리면은 명사가 또 필요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명사가 카콘이 명사화되어서 메가의 수식을 받는 겁니다. 커다란 악, 이렇게. 메가 비블리온, 메가 카콘. 큰 책은 큰 악이다. 칼리마코스라는 기원전 3세기 헬레니즘 시대의 시인인데요. 이제 이 사람이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도서관장이었어요. 호메로스 학자 뭐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주창한 새로운 문학 사조라고 해야 할까요? 그게 이제 이겁니다. 메가비블리온, 메가카콘. 그러니까 호메로스처럼 1만행짜리 책 쓰지 마라. 그런 거 이제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짧고 간결하고 그만큼 이제 뭐냐면 작은 분량 안에 굉장히 세련된 테크니컬한 기교를 부리는 게 좋은 시고 좋은 문학이다라는 이론을 내세웠던 사람이에요.
뭐 실제로 이제 자기가 그런 식의 그런 거를 활용해서 시를 많이 썼고, 그래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데, 근데 간결체? 뭐 분량만 보면 간결이긴 해요. 근데 실제로 읽어보면 오히려 이 사람들의 문장이 더 복잡한 경우가 많아요. 이게 문장이 간결하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읽어보면은 그냥 분량이 짧아야 된다. 그리고 그 짧은 분량 안에 많은 문학적 기교들을 넣어야 된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복잡해요. 오히려 좀 그런 게 많고, 네. 조금 간결체, 우리가 생각하는 단문 선호 뭐 이런 거랑 전혀 다릅니다. 단문이 아니에요. 그런 거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현학적이고, 굉장히 기교적인 문장을 많이 쓰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근데 칼리마코스에 온전히 남아있는 작품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가지고, 영향력이 너무나 컸던 사람인데, 그래서 사실은 라틴 문학의 그 주요 시인들, 뭐, 카툴루스라든지 주요 시인들은 다 칼리마코스한테 영향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정확히 어떻다는 건지를 좀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정확히 어떤 영향을 받은 건지를 원본이 안 남아 있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주장은 하지만 그걸 평가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칼리마코스라는 시인 뭐 그럼에도 남아 있는 게 뭐 꽤 많아요. 그뭐 없다고 해서 완전히 없다는 게 아니라 책 두 권 정도 나올 정도는 있습니다. 단편으로. 때문에 이제 칼리마코스라는 사람의 뭐 어떤 전체적인 작품 세계는 좀 알 수 있다라는 거. 좀 이런 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장편, 큰 볼륨의 뭔가를 선호하던 시대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뭔가 좀 작은 볼륨의 뭔가를 선호한 시대가 오고 계속 뭔가 순환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압축해서 말해라, 간결하게 말하라가 쉽게 말해라가 전혀 아니에요. 칼리마코스가 훨씬 어려워요. 오히려 그 안에 엄청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짧은 거 안에 엄청나게 내용도 많이 담겨 있고 이해하려면 너무나 많은 배경 지식이 필요한 것도 있고 또 이 사람은 도서관장이었잖아요. 보르헤스 단편 소설 같은 걸 느낌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르헤스도 장편 안 쓰고 단편만 썼죠. 그리고 그 단편이 어, 어떤 다른 신화나 다른 소설이나 다른 어떤 문학 작품들을 다 배경으로 해서 그거를 되게 유희적으로 어떤 지적 유희로 내가 이거를 인용하고 있지만 사실 인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안 하고 살짝 오마주하거나 비틀어서 그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런 식의 작품이에요. 칼리마코스는. 네. 이미 문학적인 전통이 충분히 쌓여 있고 그런 어떤 모티프나 특정 작품에 대해서 이 문장을 살짝 빌려와서 그거를 약간 바꾸거나 그런 식으로 네, 맞습니다. 전민규님 말씀대로 내용의 밀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읽어보면은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어떤 텍스트의 겹이 들어있는 그런 문학이죠. 저는 좋아합니다. 네. 저는 이제 칼리마코스류의 문학을 좋아해서 이제 조금씩 읽어보고 있는데, 그럼 전공이 이제 뭐 그쪽 시대를 좋아하기도 하고, 헬레니즘 시대를 좋아하기도 하고, 어렵긴 어려워요. 뭐 배경이 그랬던 거죠. 그때 이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라는 게 생기고, 뭔가 처음으로 좀 어떤 그런 대규모의 대규모의 문헌을 관리하고 접근하고 그런 것이 가능해졌던 시대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우리 이런 게 있는데 그럼 이런 걸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굉장히 그 직접 배경을 활용한 문학이 나온 거죠. 네, 단순히 미학적인 문제만은 아니고요. 환경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예. 뭐 칼리마코스가 나와서 조금 설명을 해봤고 오랜만에 6번 넘어가 볼까요? 6번을 이어서 해주시죠. 어, 따 메기스타 돈 아가톤 헤민 기그네타이 디아 마니아스. 음, 이거 사실 안 했는데 잠깐 해볼게요. 네네, 천천히 해주시죠. 아가톤. 우리에게 훌륭한 가장 큰 것은 광기를 통해 생겨난다.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천천히 하나씩 해볼까요? 일단은 동사가 어디 있죠?
기그네타이요. 네네네, 맞습니다. 이게 제가 안 매운 형태라서 제가 옆에 적어 놓긴 했는데, 중간태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그래서 생겨나다라는 뜻입니다. 중간태 동사고요. 그래서 3인칭 단수형으로 기그네타이인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아, 단수네. 그러면은 단수 주격 찾아야 되네로 생각이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데, 한 가지 가능성을 여셔야 돼요. 뭐냐면은 중성 복수 명사는요, 단수로 많이 받습니다. 예외가 아니고요. 많이 받아요. 흔하게, 일반적으로 단수 동사로 그냥 받아요. 중성은 복수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중성 복수의 가능성도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왜 얘기를 하냐? 중성 복수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따가 이제 중성 복수 주격 또는 대격이지만 여기선 주격 정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 메기스 따가 주어예요. 따 메기스타는 뭐냐면은 이 메기스토스라는 게 아까 봤던 메가스라는 형용사의 최상급 형태입니다. 메기스토스. 그래서 메기스타우스 하면은 greatest 가장 큰. 네, 뭐 당연히 이제 그냥 규모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가장 위대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것들은 또는 가장 뭐 중요한 것들은 네,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다 속격, 역격, 그 다음에 전치사 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그러면은 뭐 차례대로 하셔도 됩니다. 이제 남은 것들은 부가적인 정보들이니까. 자, 톤, 아가톤. 성수격 어떻게 되나요? 톤, 아가톤. 음. 아, 이격이요. 이격, 음, 복수요. 음. 성이 어떻게 되죠? 성은 잠시만요. 그 중성일까요? 음, 좋은 것들로 해석하신 거죠? 그게 맞습니다. 그게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높은 가능성이고요. 조금 낮은 가능성으로는 남성으로 봐서 훌륭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최상급이 사용되면요. 메기스토스라는 최상급이 사용되면 그 최상급의 범위를 이제 속격으로 써주거든요. 그게 이제 토나 아가톤이 되는 거죠. 좋은 것들 중에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좋은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 그러니까 결국엔 가장 좋은 것들인 거예요. 좋은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래서 이게 중성, 복수, 속격이 되겠습니다. 좋은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해미는 제가 여기 써놨죠. 우리에게 1인칭 복수 대명사 역격입니다. 우리에게 생겨난다. 뭘 통해서? 디아 마니아스. 네, 디 마니아스가 단수 속격이죠. 광기를 통해서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좋은 것들 중에 가장 위대한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광기를 통해서 생겨난다. 라는 게 이 플라톤의 파이드로스라는 대화편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광기에 관해서 조금 플라톤 대화편 중에서는 약간은 약간 이질적인 위치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마니아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좀 예술적이고 시적인 그런 광기, 흥분, 약간 비이성적인 그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대화편이기 때문에 좀 어떤 합리적인 뭔가를 이성을 중시하는 다른 대화편들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있습니다. 재밌어요. 훌륭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이미지, 시적인 이미지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재밌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7번, 8번 볼까요? 7번, 8번 다시 그러면 유진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7번 호이노스 오 필레 바이 가이 알레테야는 오이노스입니다. 오이노스. 네, 잘 잘 안 보셨네요. 보여서 포도주 오 소중한 아이야 또한 진리이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음, 인 비노 베리타스 같은 뜻 아닐까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인피노 베리타스가 사실 이 시구의 뭐 거의 번역이에요. 제가 이걸 또 미뤘어. 이렇게 쓰는 게 사실 원래 맞습니다. V라는 건 나중에 생긴 거니까. 근데 이제 편의상 이렇게 할게요. 인피노 베리타스. 진리는 포도주 속에 있다. 심지어 이 구절이 좋은 거는 V가 이제 일치하죠. 그래서 라임이 생기기 때문에 두 운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자, 오이노스 하면은 포도주라는 뜻입니다. 소리가 똑같죠. 오이노스잖아요. 오이. 그리고 이제 라틴어에서는 위눔이에요. 그래서 이 위가 라틴에서 위가 그리스어에서 오이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 소리가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위노, 위눔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포도주, 즉 진리 뭐 이 정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까이가 엔드이지만 포도주와 진리라는 어떤 서로 다른 A와 B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 이 까이는 거의 다시 한번 설명해주는 까이인 거예요. 이런 걸 뭐 설명적인 카이라는 식의 어떤 이름을 붙이는데 그런 기능을 합니다. 포도주, 즉 진리 이런 겁니다. 중간에 이 오필레파이는요, 파이스의 이 혹격이 파이고 필레는 거기에 붙어 있는 형용사인 거죠. 그 필레도 이제 혹격이기 때문에 아까 나왔던 남성 단수의 혹격은 오스로 끝나는 이제 남성 단수 혹격은 에로 끝나죠. 그래서 필레 파이 오 소중한 뭐 아끼는 아이야인데 뭐 그냥 노예를 부르는 표현입니다. 사실 파이 노예 부를 때 파이스를 불러요. 그리고 이제 식사할 때 그런 노예들이 옆에 이렇게 있고 포도주 갖다 달라고 하면 갖다 주는 거니까. 그래서 아이야 포도주를 갖다 줘라. 뭐 이런 사실은 그런 뜻입니다. 즉 진리를 알카이오스가 이제 그리스 서정 시인 중에 한 명인데 좀 이런 뭐 서정시에서 전형적인 주제 중 하나가 이런 심포시온, 어떤 술 마시면서 부르는 시, 노래입니다. 서정시는 원래 다 음악이 동반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서정시라는 건 감정을 노래한 시라는 말이 아니고 그냥 운율상 서정시로 분류되는 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운율들은 다 원래는 악기를 동반하는 운율들입니다. 멜로디가 있고. 그래서 원래는 다 이제 노래처럼 부르던 시였기 때문에 이 알카이오스는 그런 시인들 중 하나예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8번 장문이죠. 볼까요? 예, 8번 시장에 있는 군인들은 잘생겼다를 저는 호이스트라티오다이 엔테 아고레 칼로이 에이신으로 번역했습니다. 좋습니다. 호이 스트라 히오타이 센터 어떻게 하셨어요? 예, 오메가 위에 시크콤플렉스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스라티오 따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I가 단음절 취급되기 때문에 여기 컴플렉스 바뀝니다.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엔테 아고레라고 했습니다. 테, 테, 아고 레죠. 레 있죠? 악센트. 예, 네, 하고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칼로이 에이신입니다. 깔로이 악센트 어떻게 하셨나요? 저 이걸 아 이에 그 이오타 위에 어큐트 있는 걸로 했습니다. 이렇게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에이신은 두 번째 이오타 위에 어큐트로 했습니다. 오, 엔클리틱 악센트까지 잘하셨습니다. 정답입니다. 칼로이가 이제 뒤에 에이신은 엔클리틱이기 때문에 그 그랍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칼로이 에이신 그리고 이제 울티마에 와서 이음절이기 때문에 뒤에 붙어야 됩니다. 칼로이 에이신 네 붙여줘야 되겠다. 잠시만요. 칼로이 에이신 어? 에이신이 필요한가? 칼로이 에이신 음, 이거 A씬은 악센트가 필요 없지 않나요? 음,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하긴 제가 물어보면 또 음, 필요가 없을 겁니다. 왜냐면은 아, 이게 그
페널트에 있고 이음절이면은 딴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가서 일모라까지 허용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페널티에 있으면은 필요해요. 페널티에 올라갔다가 울티마에서 내려갔다가 일모라 허용되고 그 다음에 악센트가 찍혀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깔로이에서 올라갔으니까 A에서 내려오죠. 깔로이 A. 그 다음에 씬 일모라 허용이 되기 때문에 따로 아, 써줘도 돼요. 네. 순간 저도 헷갈렸는데, 이 음절이면 페널티에 있을 때 붙여줍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잘하셨습니다. 씬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이스트라이티오 따이 엔테아고레 칼로에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좀 더, 아고레가 아니라 아고라 아닌가요? 아고라스죠. 아, 그러면 아고라.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아고라네요. 음, 아고레는 이오니아 형태였는데, 네. 아고라가 맞습니다. 아고라가 맞습니다. 기타 형태로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뭐냐면은 이제 엔테 아고라 이거는 여기 붙이셔도 되고 사실 시장에 있는 군인들이라고 말하고 싶으면은 수식적 위치에 써주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어, 수식적 위치면 스트라티오 따위 앞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요? 코이 엔테 아고라 스트라티오타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수식적 위치로 이렇게. 아, 아니면은 호이를 한 번 더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호이 스트라티오 따이 호이 엔테 아고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전치사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식적 위치에 있어도 되기는 되기 때문에 틀린 것까지는 아니지만 수식적 위치를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내려면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뒤에 관사만 써주는 거죠. 스트라티오 따이 호이엔 떼아고라도 됩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도 있다. 네, 좋습니다. 음, 네, 그 다음에 9번 한 문장만 해보죠. 혹시 유지수님 가능하실까요? 장문은 좀 어려우시려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장지은님. 네. 레고멘 페리 돈 플루시온 알라 우돈 디카용 폴리톤이라고 했어요. 음, 잘하셨습니다. 네, 그럼 천천히 가볼게요. 레고맨 악센트 어디 있죠? 맨 앞에요? 맞아요. 동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딴딴딴 가면 돼요. 네, 이 딴딴딴일 때 뭐 뒤에가 뭐 장음이거나 하는 건 이제 좀 조심해야 되지만 어쨌든 최대한 앞으로 당긴다 입니다. 근데 여기는 다 단음이니까 레고맨 여기로 맨 앞으로 가면 돼요. 레고맨 그다음에 베리 페리? 베리 악센트 어떻게 되나요? 이오타 위에 크라브? 맞습니다. 뒤에 단어가 오기 때문에 베리 할 때 이제 어큐트가 아니라 그라브라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부유한 사람들에 대해 부유한 돈 사람들 아까 돈 플루시온이요. 플루시온 악센트 어디죠? 오메가 위에 고악센트? 오메가가 없지 않나요? 어? 그 플루시온에 네. 자 형용사는 그 규칙이 없어요. 속격 복수의 악센트를 고악센트로 옮긴다라는 규칙이 없어요. 아, 그냥 일반 규칙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원래 자리 네. 그리고 규칙상 옮겨야 되면은 그냥 옮긴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속격 복수 위에 서컴플렉스를 붙이는 거는 제1변화 명사일 때만입니다. 제1변화 음, 명사의 경우. 그래서 톤
플루시온인데 원래는 이 자리란 말이에요. 원래는 이 자리인데 지금 여기 울티마에 온이 장음이 되어 버렸으니까 여기 못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네. 뒤로 옮겨줍니다. 플루시온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레고메베리돈 플루시온 우리는 부유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잘하신 점은 또 뭐냐면 맨을 굳이 번역하실 필요 없다는 거. 잘하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남성 속격 복수 써주면 됩니다. 그냥 레고메베리돈 플루시온.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알라우 음, 알라 우 돈 디카이온 폴리돈 돈 디카이온 폴리돈. 자, 디카이온 악센트 어디인가요? 오메가요. 아닌가요? 이것도 아, 그럼 이것도 이오타에. 에 안 옵니다. 자, 이오타 두 개죠. 어떤 네. 이오타? 아, 원래 뒤에는 네. 맞아요. 원래 디카이오였어요. 원래는. 근데 디카이온으로 옮겨갔으니까 이것도 디카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뒤로 보내줘야 되고요. 폴리톤의 악센트 어딘가요? 여기는 오메가. 맞아요. 이거는 제일 변화 명사이기 때문에. 원래는 폴리에 오지만 속격에서 바뀌어줍니다. 그래서 돈 디카이온 폴리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라우에서요. 알라랑 우 모음 충돌하죠. 그럼 보통 앞에 거 그냥 이렇게 아포스트로피로 하고 없애줍니다. 모음 충돌 안 하기 때문에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레고멘 페리 돈 블루시온 알루 돈 디카이온 폴리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유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지 정의로운 시민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빼리 속격 써줬기 때문에 여기도 속격 써주신 거 잘하셨습니다. 빼리를 또 써줘도 돼요. 또 써줘도 상관은 없는데 안 써도 괜찮습니다. 뭐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면 되겠죠.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 전민규님 드리겠습니다. 타 에르가 돈 소폰 악시아 디메스. 에르가도 소폰 시아 네. 네, 좋습니다. 따 에르가 그 다음에 돈 소폰 악센트 어디죠? 오메가의 악센트 같습니다. 맞습니다. 소폰. 이거는 원래 이 자리에 여기에 있어서 그래요. 소폰은. 그러니까 원래 있기 때문에 속격 복수가 오메가 있는 거지 옮겨간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따 에르가 돈 소폰 그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악시아 디메스. 악시아 이 s. 네, 잘하셨습니다. 행동들은 할 때 이제 행동이 또 에르곤이기 때문에 복수를 바꾸면 따 에르가 되고요. 지혜로운 사람들의도 사람들은 번역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관사 그냥 남성 복수 관사 붙여주면 됩니다. 여기 속격이니까 남성 복수 속격 돈 소폰 하면 되고요. 악시아는 주어에 맞춰줘야겠죠. 행동들은 따 에르가에 맞춰줘야 되니까 주격 복수, 중성 주격 복수, 악시, 안 해주셔야 되고요. 존경은 악세에 붙는 속격이 돼야 되니까 띠, 메스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에스틴을 써야 되는데 생략해도 되겠죠. 그래서 왜 에스틴이냐면 따에르가 중성 복수거든요. 그래서 에이신보다 에스틴을 오히려 많이 씁니다. 에스틴 써도 되지만 생략해도 된다. 잘하셨어요. 네, 그리고 뭐 몇 가지만 보충해서 얘기하면 똔소폰의 위치는 여기여도 되고 따 에르가 사이에 들어가도 되고 아까처럼 이제 수식적 위치로 따 에르가 따 똔소폰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근데 악시아는 따 에르가 사이에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여기서 가치가 있다라는 이 표현은 서술어이기 때문에 이 형용사는 수식적 위치에 있으면 안 됩니다. 서술적 위치에만 있어요. 그래서 악시아.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조금 문제가 많기도 하고 약간 복습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서 저희가 동사, 형용사, 명사 조금 기본적인 것들을 다 봤으니까 이제 문장을 읽고 쓰는 거를 조금 연습을 해서 어,
약간 쉬어가진 않았지만 새로운 내용을 배우기보다는 한번 복습하는 느낌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지만 짚고 넘어갔습니다. 오늘 새로운 내용은 뭐 조금만 보죠. 그냥 사실 형태만 외우면 되는 거만 좀 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명령법 볼 건데, 명령법은 사실은 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냥 명령입니다. 그래서 2인칭 또는 3인칭의 청자를 향한 명령, 권고, 요청. 3인칭 명령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뭐 그런 거예요. 그냥 뭐 누구는 이렇게 해라. 그다음에 누구는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3인칭한테도 명령할 수 있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명령이 아니고 당연히 권고도 되고 요청도 돼요. 그러니까 플리즈 안 붙여도 돼요. 안 붙여도 그냥 맥락에 따라서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는 요청이 되는 거고 낮은 사람한테 명령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예문들이 있습니다. 칼론, 에우, 레게. 자, 에우 하면은 부사로 잘, 좋게 라는 뜻인데 레고라는 동사랑 같이 쓰면 잘 말하다 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말을 잘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좋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다, 찬양하다 이런 뜻이 돼요. 칼론 에울레기 하면은 아름다운 것을 칭찬하라. 그러니까 이건 지금 중성 단수 대격으로 쓰인 예문입니다. 칼론은 명사화된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칭찬하라. 훌륭한 것을 칭찬하라. 자, 그다음에 레게 에이도스. 그래서 여기가 레게가 지금 2인칭 명령법입니다. 2인칭 단수 명령법. 똑같이 2인칭 단수 명령법으로 레게가 와서 에이도스라고 하면은 에이도스가 이제 이거는 분사인데 사실 배우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오이다라는 동사의 알다, 알고 있다라는 뜻의 동사의 완료부사 주격 단수 형태라서 알고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라는 뜻이 돼요.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말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레게이스. 이렇게 하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인칭 명령법인데 이거는 우카가톤 폴리코이라니에 헤이스코이라노스 에스도 헤이스 바실레우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도가 이제 있게 하라,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있어야 한다랑 좀 다른 건 뭐냐면 있어야 한다는 그냥 그런 당위가 있다라는 말이고 그런 당위가 존재한다라는 말이고 그 당위를 실행해라 라는 무드로 말하면 그런 분위기로 말하면 명령법인 거예요. 사실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랑 그렇게 있게 하라라는 말이랑 다르지 않은데 뭐 구분될 순 있겠죠. 어쨌든 자기가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면서 그런 당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있겠죠. 아무튼 간에 욱 아가톤 폴리코일 아니에가 이 폴리코일 아니에가 다수의 권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가톤이 그래서 여기 중성 단수로 명사화되어서 쓰인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다수의 권력은 좋은 것이 아니다. 헤이스 코이라노스 하나의 권력이 에스토 있게 하라. 헤이스 바실레우스 하나의 왕이 주어를 한 번 더 써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호메로스 엘리아스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명령법은요, 2인칭 단수복수, 3인칭 단수복수, 그리고 시제는 현재랑 아오리스트 시제가 존재하는데 시제에 관련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2인칭 단수복수, 현재, 능동태, 명령법만 볼 겁니다. 보시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2인칭 단수의 어미는 오메가라고 제가 썼는데 잘못 썼고요. 엡실론. 그래서 빠이데우 동사면은 빠이데우에. 그다음에 인칭 복수는 빠이데우에테. 2인칭 복수 직설법이랑 똑같이 생겼는데요. 똑같이 생겼어요. 실제로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네, 그냥 맥락을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근데 명령법을 쓰는 맥락이랑 직설법을 쓰는 맥락이란 게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인칭 복수는 사실 명령할 때가 많죠. 너희들은 뭐뭐 하고 있다라고 말할 때보다 너희들 뭐뭐 해 이렇게 말할 때가 사실 너희들한테 말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구분을 안 한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그래서 파이데우에, 파이데우에테, 아르케, 아르케테,
아르케테는 이제 시작해라, 시작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악센트는 리세시브 악센트예요. 리세시브 악센트라서 이 기본 상태에서 그냥 리세시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축약하는 경우에도 축약되지 않은 상태에서 리세시브 한 다음에 축약시키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면 뽀이에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뽀이에 에 한 다음에 리세시브 하면은 하나, 둘, 셋, 뽀이까지 가죠. 그래서 뽀이에 붙어요. 그럼 여기는 악센트가 전혀 안 붙어 있으니까 그냥 축약만 시켜주면 됩니다. 뽀이에. 근데 뽀이에 에때 이거는 에때 다음에 한 음절 더 가는 거죠. 뽀이에 오니까 여기가 합쳐진단 말이에요. 근데 합쳐질 때 앞에 악센트가 있었으면 서컴플렉스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뽀이에이 때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칼레오 동사 부르다라는 뜻인데 칼레이가 되고 그다음에 칼레이 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부정 명령은 어떻게 하냐? 매를 붙여요. 저희 부정할 때 우라는 부정 표현을 배웠는데 명령문은 매를 붙입니다. 나중에 우랑 매의 차이는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고요. 아무튼 명령에서는 매를 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MOE 매 페레테 따노라 라고 하면은 MOE가 나에게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따노라 선물을 매 페레테 가져오지 마시오. 가져오지 말라. 2인칭 복수한테 말하는 거예요. 페레테니까. 그다음에 매 페우게 라고 하면은 나를 피하지 마라. 이런 뜻이겠습니다. 나에게서 도망가지 마라. 근데 이제 누구누구에게서 도망가다 누구누구를 피하다가 이제 대격을 받아요. 그래서 매가 나를 가리키는 대격입니다. 나를 피하지 마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음 축약 동사. 이거는 거의 형태를 사실상 외우는 게 전부기 때문에 이걸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음 축약 동사 아오 유형이 있고 오오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세 개 배웠죠? 이거 세 개가 전부입니다. 에오, 아오, 오오. 모음 축약 유형은 이거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오메가 동사에서.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배운 형태 다 나와 있습니다. 직설법, 능동태, 현재 시제, 1인칭 단수부터 3인칭 복수, 그 다음에 부정사, 그 다음에 2인칭 단수 명령법, 2인칭 복수 명령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엔딩 지금 저희가 이거 배운 겁니다. 오메가, 에이스, 에이, 오멘, 에떼, 우시, 에인, 에떼. 자, 이거를 아오에 붙이면 어떻게 되냐? 잘 보세요. 마오에서 띠모. 띠마 에이스면은 띠마스에서 이오타 서브스크립트. 띠마 에이에서 이오타 서브스크립트 띠마. 그다음에 띠마 오멘이면은 띠모멘. 띠마 에때면은 띠마떼. 자, 여기는 이오타 서브스크립트 없어요. A일 때만 이오타 서브스크립트 없습니다. 그다음에 띠마우시면 띠모시. 그다음에 띠마 A이면 A니까 I가 그 이오타가 있으니까 이오타 서브스크립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어요. 그냥 띠만이에요. 이게 왜냐면 이 A는 사실은 원래 이거 자체가 축약이 이미 된 상태예요. 원래. 그래서 원래는 뭐였냐? N이에요. 엡실론 두 개입니다. 그래서 그냥 엡실론 두 개가 R랑 합쳐져서 R만 남아요. 음. 그래서 제가 밑에 써놨지만 A 제뉴인, A 스푸리어스 이런 구분이 있어요. 제뉴인은 뭐냐? 진짜라는 거죠. 스푸리어스는 뭐냐? 이게 컨트랙션, 즉 축약에 의해서 생겨난 이중 모음화 된 그 모음은 스푸리어스 이중 모음이라고 부릅니다. 컴펜세토리 랜스윙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나오면은 어쨌든 그래서 이 애인이라는 형태도 사실은 아티카 방언에서 원래 애인이었던 게 아티카 방언에서 이렇게 합쳐지면서 애인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 이중모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엡실론 두 개인 거기 때문에 엡실론 두 개를 그냥 합쳐서 장음이 됩니다. 이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2인칭 단수 명령법 같은 경우에는 띠마. 근데 이거 장음이에요. 참고로. 그다음에 그 알파 장음이에요. 그다음에 띠마에테는 띠마테.
자, 그 다음에 델로오 동사는요. 델로오 동사는 델로를 악센트를 잘못 썼네. 컴플렉스입니다. 네, 델로. 그다음에 델로에이스는 델로이스. 델로에이는 델로이. 델로오멘은 오미크론 두 개는 델루멘. 그다음에 델로에 때는 델루때. 그다음에 델로우시는 델루시. 그다음에 델로에이는 델룬이 돼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델로인이 아니라 델룬이 되는 이유는 이게 애인이 원래 에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델로에니까 델루가 되겠죠. 그다음에 델로에 때, 델루 때. 악센트 규칙은 똑같습니다. 축약되지 않은 상태에서 리세시브 한 다음에 악센트가 합쳐지는 곳에서 앞에 있으면은 서컴플렉스, 뒤에 있으면 어큐트. 거기 없으면 그냥 없는 곳에 찍으면 돼요. 원래 있던 곳에. 이런 것처럼 델로에니까 여기서 합쳐지는데 악센트가 여기 있죠. 그럼 그냥 여기 붙이면 돼요. 델로. 밑에는 이 공식을 이런 식으로 일반 규칙화해서 써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보고 외우셔도 되고, 하지만 언제나 말했듯이 그냥 구체적인 케이스로 외우는 게 좀 더 편할 수도 있어서, 다만 좀 축약 동사의 경우에는 이게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원리를 아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뭐든 간에 자기가 편한 쪽으로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매매 페우개에서 페우개는 단수죠. 네, 단수 2인칭 단수명령법의 엔딩이 에니까 페우개. 복수로 간다면 페우개 때여야겠죠. 네, 맞습니다. 2인칭 복수명. 여러 사람한테 할 때 페우개 때. 한 명 할 때 페우개.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뒤에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고요. 연습 문제는 다시 좀 조정해서 새로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내드리는 메일 확인해 보셔서 그 파일로 연습 문제 준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읽은 것처럼 천천히 복습하면서도 네,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